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나도 안고 가겠다. 최순실 씨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 이후 이렇게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관련해서요, 지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백 변호사님,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사 내는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 바로 수사할 것인지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모든 것 진실은 나중에 밝혀진 것이다라는 그렇죠.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네. 그 안에 어쨌건 검찰이 수사해야 될 내용들이 포함이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 모든 걸 좀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를 늦추면 그거는 국민들의 또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되죠. 또 두 번째로는 일단 저번에 이제 특수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네. 우병우 수석과 김수남 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좀 중요한 시기에 통화했던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그 당시에 나오면서 이거 또 우병우의 입김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수사를 미루면 역시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 3월이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대선 전국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3월이 넘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진행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검찰은 어떻게든 3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된 대로 대선 이후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 정권은 그 엄청난 부담을 어떻게 안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빨리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 내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많고 네. 이번 주말께 소환을 예정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순순히 거기에 응할 것인가. 아하. 이 부분은 좀 별개 문제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요, 네네. 검찰이 엄청나게 지금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요? 수사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지금 어찌됐건 대통령이 지금 파면돼서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동정 여론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고 네네. 심정적으로 그런 느낌들을 갖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럴 때 검찰이 바로 치고 들어가면 검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또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여전히 끌고 가면 대선 기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대선 기간 중에 수사를 하면은 네. 어느 일방 쪽에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탄압이라든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을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빨리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지금 뇌물죄 관련돼서 이재용 그 부회장이나 뭐 이런 최순실이나 지금 적용돼 가지고 재판 중에 있잖아요. 아하. 그 뇌물죄는 잘 아시다시피 네. 필요적 공범이에요.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줬다는 사람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받았다고 인정돼 갖고 수사 중인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을 수사 안 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검찰이 곤혹스러운데, 수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사안이 복잡하고 힘들 때는 네. 원칙대로 해라. 원칙대로. 정해진 법대로 원칙대로 해라. 네. 정치적인 색깔, 주변 여건, 환경 가리지 말고 네. 수사 교본대로 가라. 아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마 네. 검찰이 지금 선택해야 될 아마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해요. 저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어떤 이런 대선 전국하고 겹쳐진다면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미뤘던 사례가 몇 번 있어요.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네. 97년에 김태정 검찰총장이 DJ 비자금 수사를 대선 뒤로 미뤘고, 그 뒤로 뭐 이렇게 유야무야 된 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하고는 조금 다른 게, 지금 물증이 다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공범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면은 뭐 소환에 불응할 경우 영장까지 이렇게 발부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그런 검찰의 움직임을 가지고 차기 정권을 바라보고 어떤 뭐 해바라기 줄타기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난이 분명 쏟아지고 정치권에서는 검찰을 흔들려는 의도가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소환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일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수사 내용 같은 거를 일체 비공개로 하고 진행을 한다, 그런 조건을 일단 달지 않을까. 네. 그런 원칙을 일단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백 변호사님, 이걸 네. 또 어떻게 보느냐,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논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 김복준 의원님은 애매할 때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일정 같은 것도 비공개로 한다거나 장소도 최대한 그쪽으로 호의를 맞춘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을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제는 뭐 장소를 뭐 임의대로 맡긴다거나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소환입니다. 네. 지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이제 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데 네. 무언가 수사 관련해서 특혜를 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소환 수 일정도 있죠.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환 일정도 네. 그냥 통보하고 나오십시오. 아하. 그리고 나오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그거는 아하, 네. 그거는 모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 혐의를 받고 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소환에 불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체포영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전에 검찰에서도 거부했고 특검에서도 거부했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했던 게 헌법 수호의지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뭔가 밝히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그것 때문에 탄핵이 이제 인용 결정이 나오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걸 검찰이 수용한다? 네. 그럼 국민들이 그거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말 그대로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거는 네. 진짜 말 그대로 이번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네.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과거에 그 DJ 사례 같은 경우는 DJ는 후보였고요. 이번에는 탄핵이 돼서 민간이 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아예 사안 자체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바라봐야 아하.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간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하루 종일 사저 2층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주요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는데 그중에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이 너무 추워서 연락이 안 되는 천리 씨 와이러스 묻지 마세요. 돼서 아침에 제가 찾아뵌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집안 정리가 다 안 돼가 있고 대통령께서는 조금 다리를 조금 다치셨어요. 발목을.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시고 보기보다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다. 불복하신 거 아니냐. 오늘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책임지시다 안에 그 내용들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최명기 원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조원진 의원이 이제 사저에 들어가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금 집안 정리가 안 돼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리를 조금 다쳤다. 발목을. 그래서 힘들어한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거실이 너무 춥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상황을 자세하게 전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배경 그런 게 좀 깔려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본인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나왔다는 걸 이제 부각시키고 그걸 강조하는 있는 거군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저 앞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장미꽃다발과 또 응원 현수막, 플래카드까지 또 가지고 왔답니다. 좀 보세요. 저렇게 장미꽃다발도 한아름 가지고 왔는데 글쎄요. 김복준 의원님 저런 거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 광화문하고 그 시청 앞에 네. 촛불 태극기 운운하면서 얘기들을 했지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비난할 만한 이유는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네. 표현할 수 있는데 다만 저렇게 이제 모여서 네. 서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무분별하게 비판하거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표현 가지고 우리가 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정변호사님. 저는 이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은 어차피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네. 팬클럽이 형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그다음에 진정성이 있는지 실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친모 아니면 무슨 빠 하듯이 저렇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는 그것도 대다수의 사람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가 있어서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수막도 지금 펼쳤는데
누명 탄핵,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저분들이 이제 휴대용 확성기를 가지고 이제 사저 인근의 사저 앞에서 저런 구호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백 변호사님, 네. 동네 주민분들이 시끄럽다 이런 점을 호소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을 네. 또 뭐 우리가 잘됐다 틀렸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본인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지지자들이 집 앞에 가 있는 것까지를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 안에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지금 조금 전처럼 확성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대낮에 하는 것도 힘든 저 앞에 그리고 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될 터인데 새벽 서너 시에 만약에 확성기를 가지고 저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네. 당연히 그곳 주민들이 평온하게 삶을 살 그런 권리들이 또 침해받게 되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 지금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 분들이 네. 반드시 이제 준비를 하고 제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저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저런 행동들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훨씬 더 누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서 뭐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라고 태극기를 흔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네. 그 이후에 뭔가 강력 뭐 좀 안 좋은 구호를 외친다거나 네. 그것도 큰 소리를 외쳐서 주거의 평온 자체를 해야 하는 거는 네. 반드시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걱정되는 건 최근에 저 앞에 굉장히 좀 극렬한 지지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찰이 굉장히 많이 배치돼 있죠. 네. 근데 경찰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뭐 이건 아예 위법 행위니까 당연히 처벌받는 건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분들이 뭐 본인들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그 모습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절대로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 취재진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쪽 아마 이쪽에서는 취재진들을 굉장히 상당히 적대시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여론에 대한 어떤 불만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진들 취재 행위를 좀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방해하는 것 같은데 민주사회에서 취재진의 어떤 취재 활동을 막는 거는요 민주주의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또 그런 부분을 경찰이 나서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데 심지어는 경찰관을 차도 쪽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네. 경찰관이 뒤로 넘어질 때 차가 진행하면서 경찰관을 치여가지고 그 병원에 실려가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집회나 결사나 어떤 표현의 자유 이거는 뭐 대한민국 민주사회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어느 품격과 같은 절제가 있어야 네. 된다. 네. 그게 결국은 본인들이 지금 나서서 하는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네. 전 변호사님께는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밤새 소음에 시달리는 한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했더니 친박 단체 지지자들이요. 그 지지자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잠이 오냐 이렇게 맞받아쳤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항의했는데요. 새벽 4시가 넘어서 소음에 시끄러워 죽겠다고 하니까 지금 잠이 오냐? 그리고 저 CG의 대통령의 원숭이 저 말은 뭐냐면 사저 주변으로 수많은 취재진 그리고 어떤 항의성의 그 주민들이 몰려드니까 대통령이 원숭이냐? 왜 몰려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지난 일요일 날 삼성동 사저 부근을 갔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분위기가 험악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분들 귀에는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외에는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경찰이 지키고 있잖아요, 경호원들도. 그거하고 달라요. 자기들이 보내는 지지랑 경찰이 지키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탄핵 선고가 있던 날 제가 헌법재판소 있는 그 부근에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나오는 얘기들이 정말 험악했거든요. 뭐 계엄령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아하.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은 네.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구호들도 나왔고
저는 그 불안감의 근원이 어딘지가 궁금해요. 단순히 뭐 전쟁을 겪어서 배고픈 시대를 겪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근원이 뭔지를 알고 그다음에 해결을 해야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선거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저 2층에 밤에요. 사저 2층에 불이 꺼지면 김복준 의원님, 네. 그 지지자들이 일동 외친답니다. 대통령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외친답니다. 아니 외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주민분들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분들은 이게 무슨 피해입니까? 이 부분은 간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속돼 가지고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돼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네네. 결국은 뭐 경찰이라든지 이쪽이 신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경찰에서 그 부분을 제지하는 과정이 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뭐 극렬히 또 저항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계속해서 또 좋지 않은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거든요. 네. 아니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뭐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모이는 건 자유예요. 저렇게 모이는 건 자유인데. 저걸 네. 가지고 누가 뭐 얘기할 수 있고 뭐 비난할 수는 없지만 네. 주변에 있는 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네. 적정선에서 품격이 있고 또 절제된 네. 어떤 그런 의사 표시를 네.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근데 저게 지금 집회 신고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달 정도 돼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 집회 신고가 돼 있어도 얼마 전에 그 박영수 특검이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집회금지 가처분이라는 것도 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만약에 너무 소란스럽고 아까 조금 전처럼 뭐 새벽 4시에 잠 좀 자자 그러는데 지금 잠이 오냐 뭐 이런 방식으로 맞부딪히면서 그건 험한 말이 오간다면 네. 그 부분까지도 지역 주민들이 고려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박 전 대통령께서 사실 메시지가 이번에 이게 승복이냐 불복이냐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뭐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다 책임지신다 그랬으면 승복이지. 뭐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에서 나왔으니까 승복이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승복과 불복이 애매한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확실하게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저기 나와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이 지역 주민들의 지금 삶 전체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면 네. 저분들 안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박 전 대통령께서 그런 이 얽힌 실타래를 좀 풀어주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 아이들도 저 사저 인근에는요 일반 주택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상에도 지금 해외 영향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가 지나가면서 이 지지자들 집회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이 벌이는 그 욕설도 들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느끼는요 어른과 다릅니다. 아이들은요 조그만 어떤 분위기에도 상당히 겁에 질릴 수 있고 공포심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김복준 의원님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집회를 여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집회가 도를 넘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오늘 삼성동 사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재임 시절 당시 이른바 미용, 그 올림머리를 담당했던 미용사가 오늘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백 변호사님, 네. 이렇다면 오늘 혹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쯤 무슨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사실 그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원래는 아마 네. 칩거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머리를 담당하는 올림머리를 담당하는 미용사가 오늘 들어갔다라고 하면 무언가 외부 일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청와대에서 사저로 오는 과정에서 네. 현충원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그 일정 자체를 취소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일정 취소됐던 부분을 오늘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공식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죠.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네, 추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어쨌건 박 전 대통령 지금 안에 있는 뭐 저 또 관련된 의원들이 뭐 그와 관련된 어떤 메시지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다들 일단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지만 네.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낼 상황이 돼서 네. 그래서 머리를 해야 될 그 미용사가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네. 일단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최명기 원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초 엊그제 청와대에서 이 저녁 늦게 삼성동 사저로 나올 때 애초에는 현충원을 들를 생각도 했었는데 뭐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바로 삼성동 사저로 왔다는데 언론 보도상은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가고 싶은 마음 지금 가슴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죄책감이 상당하실 죄책감? 거고요. 네. 왜냐하게 되면은 결국 본인이 그동안 수도 없는 어떤 역경을 갖다 이겨내면서 이 자리까지 온 가장 커다란 거는 아하.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네. 근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국정교과서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는 결국 그게 아버지의 명예 회복과 상당히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본인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됨으로써 네. 가장 커다란 불명예를 아버지에게 안긴 셈이 되었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 대한 상당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네. 백 변호사님, 그 청와대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좀 떠올라요. 저희 갑자기.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절에 그 삼성동 주민분들이 청와대에 가져가시라고 선물로 진돗개 2마리를 줬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9마리까지 됐다는데 이 혹시 진돗개들은 혹시 가지고 데리고 나왔을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제 그 당시 취임할 당시 새로미하고 희망이 2마리의 진돗개를 이제 네. 주민들이 선물로 줬죠. 그때 굉장히 박 전 대통령이 예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서 처음에 새끼를 5마리를 낳는데 아하. 그건 이제 다 분양이 됐고 네. 그 후에 지금 어쩌다 보니 이제 9마리까지 이제 늘어난 아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어쨌건 지금 가족도 없는 상황이고 혼자 계시고 그리고 지금 좀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참 예뻐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같이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난 박 전 대통령은 아무 이제 강아지들은 다 데리고 오지 않는 안 걸로 데리고 왔어요? 한 마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일부 뭐 단체는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강아지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을 또 고발도 했어요. 아, 동물보호단체는? 네, 근데 이제 아하. 사실 저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네. 청와대 입장은 뭐냐면 일단 이 9마리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키우기 좀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분양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좀 뭐 동물보호단체 관련해서도 안 되면 이 강아지들 동물보호단체 쪽으로 좀 보낼 방안까지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혼자 계시면 네. 거의 마당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좀 이렇게 뭔가 정을 줄 만한 저런 그 강아지들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네.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 강아지 2마리 새로미 희망이 이름도 최순실이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 이름이 없었는데 나중에 공모했잖아요. 예, 뭐 네. 새로미 희망이 뭐 여러 개 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눴다가 새로미 희망이로 지었다고 근데 최순실이 했는데 아 그래서 강아지 이름까지 다 간섭을 했구나 그런 생각했었던 게 생각나네요. 네. 최순실이 진돗개 이름까지 낙점을 했었다는 보도 저희가 접하긴 했는데 안 데려간 사연이 그렇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에 일부 참모가 혹시 이 진돗개 함께 데려가시겠습니까? 라고 의사를 물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사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진돗개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왜냐하면 당선인 시절에 삼성동 주민들이 이 진돗개를 선물로 주면서 5년 뒤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박수 받으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런 덕담을 하면서 선물했던 진돗개이기에 여전히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런 진돗개이기에 여전히 국민의 관심의 대상에 저 진돗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열린 건데 최순실 씨가 돌연 사죄 모드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탄핵 그 심판 결정이 나오고 나서 네. 최초에는 그 공판장 안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 금요일 날. 네네. 그리고 그 대기실에서 펑펑 울었다라는 전원이 있었는데. 네네. 그리고 돌연 이제 어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국정농단으로 법정에 앉아있게 돼 국민께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 제가 안고 갈 짐은 제가 안고 가겠다. 아하. 약간 박 전 대통령의 워딩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무언가 그동안에 계속 모든 걸 부인하고 있던 것과 태도가 좀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네. 문제는 지금 뭐 수사 과정이나 뭐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할 부분은 정확하게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국민에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무언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네. 이제 국민에게 좀 알리고 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될 부분 명확하게 받고 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저 얘기만으로 정말 최순실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근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순실이 지금 이경재 변호사 통해서 어찌 보면 최순실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의미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 네. 본인에게도 살 길이 생긴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끈이 사라졌죠. 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순실이 자포자기하면서 일정 부분 얘기를 털어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고 가겠다는 이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왔을 때 물론 직접 언론 앞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전 대변인, 청와대 전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신해서 밝힌 내용인데 모든 걸 안고 가겠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도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 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국정농단으로 법정에 앉아있게 돼 국민께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 이게 정말로 그냥 뉘우치는 코스프레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요. 지난번에 특검에 출석했을 때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변호사님?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네. 건 이 지금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네.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할까요? 네, 그게 중요하고 그 민주주의 특검 그거는 특검에서도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네. 인정을 했고 뭐 최순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백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어떤 이런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네. 자기가 감옥에서 못 나가게 될까 봐 대성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 뭐 관여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뭐 태도가 변한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최순실이 갖고 있는 혐의 중에서 가장 큰 게 뭐 뇌물, 직권남용, 그다음에 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크게 안 바꿀 것 같아요. 끝까지.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 공판에 가가지고 특검이 전부 기소는 했는데 뇌물죄만 보더라도 지금 약한 고리가 너무 많거든요. 뭐 경제적 공유라든지 아니면은 대가, 부정 청탁 관련해가지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큰 범위에서 큰 틀에서 볼 때 최순실이 기존의 입장을 완벽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안 바꾸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뭘까요? 박 전 대통령하고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돼 있는 이상은 최순실이가 자기 혐의 인정 안 합니다. 아하. 네. 이건 결국 검찰의 수사,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최순실 씨의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표현이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 이 부분 글쎄요 40년 두 사람이 40년 동안 친한 사이여서 그럴까요? 어떻게 우연일까요? 표현조차도 안고 가겠다는 표현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백 변호사님?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안고 가겠다는 의미가 네. 뭐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공교롭게 저 같은 표현을 쓰긴 썼는데 네. 안고 간다는 의미가 내 모든 죄를 인정한다가 아니라 나는 억울하지만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 그냥 내 책임으로 안고 갈게. 억울한 것도 그냥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 내놨던 메시지도 마지막 줄을 보면 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진실은 것이다라는 밝혀진다,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앞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안고 갈 건 안고 가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으니 약간 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저 얘기만 놓고 보면 물론 지금 어느 정도의 자포자기 심정은 있겠지만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전 변호사 아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굉장히 많이 읽힙니다. 그게 그렇게 읽혀지는 게 맞을 것 같은 게요. 어제 재판에서 그랬답니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일당이 나 몰래 1,000억 원 모금을 준비했다. 이들에게 뒤통수 맞은 사실이 억울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K스포츠재단과 WK는 좋은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국정농단이라 몰려서 억울하다. 역시 백 변호사님 설명처럼 안고 가겠다 앞에 생략된 말은 억울하지만 이 표현이 생략돼 있다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에 나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첫 재판을 가진 사람.
이영선 전 행정관, 지금은 경호관으로 돼 있네요. 이영선 전 행정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전 변호사님, 황당한 말로 재판부에게 진술을 거부했다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 이분이 그럼 판사님께서 이렇게 이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영선 행정관한테. 이영선 경호관한테 그럼 네. 왜 뭐 대답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아무 말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영선 경호관이 그럼 판사님께만 귓속말로 말하겠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재판정이 무슨 장난하는 데입니까 이게 저분의 지금? 심리를 유추를 해보면 저분이 상당히 고지식한 분인 것 같아요. 일단 법정에서 증언 의무, 솔직하게 말해야 될 의무하고 청와대 내에서 어떤 비밀을 지켜야 할 그런 상명하복 간의 그런 의무사에서 막 갈등을 했던 거야. 네. 얘기는 하고 싶어. 그런데 할 수는 없어. 내가 지금 가진 직책상. 그래서 생각을 했는 게 저기 귓속말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분은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서 또 경호팀으로 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뭔가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김복준 의원님. 예. 법정을 농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 판사가 대체 왜 아무런 말도 안 하느냐 했더니 그럼 판사님한테만 귓속말로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는요,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그 이영선 전 지금 전이 아니죠 행정관 경호관이 법정에서 해야 될 얘기 안 해야 될 얘기 구분 못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떻게 그 법정에서 그 판사님한테 귓속말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애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정에 애들 뭐 장난하는 장소입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따지고 보면 어떤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저 신뢰이기도 하고요. 네. 물상시간 행동입니다. 국민에 이건. 대해서 예의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선 행정관 뭐 재판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장면은 나왔는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